안녕하세요. 초등언파TV의 짠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사립초등학교 선택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12가지 중에서 나머지 7번째부터 12가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선 영상 못 보셨으면 앞선 영상 살펴보시고 또 이 영상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립초냐, 사립초냐 고민하실 때 꼭 고려해야 될 사항 7번째 안내드립니다. 바로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사립초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대부분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안심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사립초에서는 아이가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립학교에도 다 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근데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들은 되게 어떤 선택 범위가 많진 않아요. 넓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정원에 학생이 넘어가면 추첨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사립은 그렇지는 않아요.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악기, 스포츠, 독서, 영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청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이제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립학교에는 그런 게 없느냐? 많이 있어요. 2024년 도입이 됐죠. 1학년부터 늘봄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립초에만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다라는 걸 참고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 제가 안내드리는 12가지의 고려 사항이 이게 사립초등학교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공립초등학교도 다 있는 건데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종교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사립초등학교에 당연히 보내야 될 그런 거겠죠. 그리고 커리큘럼 가운데서 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다. 그러면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립초등학교에는 없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니에요. 조금 더 심화되고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립초등학교도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 그래서 학교마다 고유의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이가 거주지에서 배정될 초등학교의 커리큘럼과 학교 현황과 방과 후 늘봄, 시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보내고 싶은 사립초와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립초도 대부분 3개에서 4개 정도는 고려를 하시더라고요. 비교를 하시고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립초는 경제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꼭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8번째입니다. 시설이에요. 아무래도 사립초등학교는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공립학교는 아니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립이냐 사립이냐 얼핏 봐서는 사실 거의 오히려 공립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립초등학교가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 공립초등학교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생긴 공립초등학교는요, 사립초등학교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적인 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사립학교가 조금 더 좋더라. 교실에 뭐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입학 설명회를 한번 가보시면 바로 보이시죠. 교실에 보면요, 식물들도 있고요, 정수기 설치되어 있고요, 싱크대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아이들 칫솔 살균기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세세하게 세심하게 세팅되어 있는 곳은 바로 사립초등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워낙 바닥에서도 놀기 때문에 사실 온돌까지도 깔려있는 사립초등학교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세한 시설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또 기타 특별실, 또 영어실까지도 조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죠. 공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학교 탐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시설을 쭉 돌아보시면서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째입니다. 자녀에 관한 학부모의 관심도는 사실 이거는 사립초등학교가
훨씬 높죠.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사립초등학교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상대적입니다만 사립초에 입학하는 아이들 가운데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시키는 비중도 좀 더 공립초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아요. 학습지든 학원이든 가외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학습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사립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사실 다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네 친구라는 개념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아야 될 때는 부모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자 한 명이 케어를 하고 아이들을 놀게끔 해주는, 차로 데려다주고 또 차로 또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친구들 집에 옆에 가서 야 놀자 같이 축구하자 뭐 같이 우리 놀래 이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중구에 살고 저 친구는 남구에 살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쿨버스 노선이 완전히 극과 극이면 정말 그 친구와 나의 어떤 집 거리가 1시간 거리가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중학교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중학교에 갔는데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친구들끼리 노는 무리들이 있고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언어 쪽으로 좀 더 많은 수업 시술을 배웠다 보니까 국제중학교를 간다거나, 그렇죠? 좀 특수한 전국 단위의 중학교를 지원을 해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 학교들도 추첨이기 때문에 국제중학교도 다 추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학교로 돌아오는데 그런 적응 문제들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대안은 있습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학원은 우리 동네에서 또는 어떤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화원에서 문화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들으면서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든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대안일 수 있는 것이죠. 11번째입니다. 사립초등학교는 교복을 입습니다. 근데 교복을 입어가지고 장점이 훨씬 더 많아요. 아이들이 옷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학년은 뭘 입고 해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옷값이 더 적게 들죠. 교복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번째는요. 한 반의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 수가 너무 많진 않은지 공립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초라고 한 반 학생 수가 공립보다 적으냐? 아니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냐, 인기와 경쟁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립초냐 공립초냐 아이가 다닐 학교이잖아요. 그죠? 아이를 같이 대동해서 입학설명회를 한번 가시면 학교 탐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립초도 아이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서 또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그리고 혹시나 기회가 있으면 어떤 행사 참여하면서 그 학교를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가지 중에 콕 집어서 3가지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통학거리예요. 아이 너무 집에서 먼 곳으로 무리해서 보내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2번째 커리큘럼입니다. 아이가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배우는지, 그렇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독서와 스포츠 또는 수학 수업인데도 수학 수업이 능력별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영어도 능력별로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이머전으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에게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커리큘럼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 꼭 체크를 한다면 저는 교육비인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학교고 통학거리도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교육비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를 1년만 보내고 전학을 시켜야 된다. 사실 그러면은 이건 또 아이한테 좀 많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아이가 전학하지 않고 초등과정을 친구들하고 안정되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학을 경험한다라는 건 아이들에게 좀
과장되긴 하지만 지옥을 경험한다라는 얘기도 있죠. 사실 어른들도 새로운 환경을 바꾼다라는 게 두려움과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더더욱 크죠.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의 이별도 그렇고 새로운 곳에서의 어떤 적응이 되게 공포로 다가오고 사실 되게 지옥이라고 좀 과장되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학 설명회 꼭 10월 달에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11월에는 뭡니까? 추첨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에 각 학교 홈페이지에 꼭 일정 확인하시고 사전 등록 받는 경우에 사전 등록하시고 꼭 입학 설명회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엄빠 같이 시간이 된다면 같이 가셔서 학교에 대한 부분들 꼭 살펴보시고 같이 의사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등엄빠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